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별로 전문적인 역량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정말 생산성 있는 국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 야당이 이 국감의 장을 그 해당 상임위와 직접 연관이 없는 이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착실하게 그 상임위별로 그 현안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안하고 보완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특히 대장동 건에 관해서는 수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인천시장을 2010년부터 14년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 부동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핵심 논점은 이 부동산 개발을 해서 이 민간한테 이익을 많이 넘겨준다는 논란인데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부정부패 사건인 LCT 게이트를 봅시다. LCT 게이트는 적자 2조가 넘는 부산도시공사가 부지를 수용한 다음 이것을 민간하게 팔아버렸습니다. 부산시는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가면서 초고층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민간 기업이 앉은 자리에서 1조 원을 벌어들인 게 LCT 사업입니다. 분양 과정에서 지역 토호들과 유력자들에게 특혜 분양과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장동과 비교가 안 되는 부패의 완결판이었던 것입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5,503억의 개발 이익을 환수를 했는데 이것은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 동안 환수된 개발 이익 총액 1,768억 원의 3배가 많은 금액입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했던 국민의힘 지방의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영수 의원이죠. 제가 회로까지 봤습니다만 박근혜 정권에 방해가 없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공공개발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 노니철 전 대표, 최순실의 변호사, 박근혜 정권의 검찰총장과 대법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남욱 변호사,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까지 화천대유 게이트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들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로 국민권익위에서 탈당 명단으로 부여받은 사람이 5분입니다. 그중에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이 있는데 이 정찬민 의원이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분이 용인시장 시절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 부동산 관련해서 구속이 된 것입니다. 또 이번 국감 과정에서 확인이 된 사람이 김선교 의원입니다. 이번에 양평시장을 했던 분이라는데 여러분 보도에 따르면 2011년 7월 양평군 인근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으려던 LH 계획을 백지화하고 해당 지역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 회사가 신청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양평군은 설정한 사업 시행 기간을 2년 가까이 넘기면서 사실상 미인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측은 800억 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당시 양평 군수였던 사람이 바로 현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 김선교 의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의 새 자치단체장, 용인시장, 양평시장, 양평군수, 성남시장 이 세 사람의 상황을 체크를 해봅시다. 저는 이것을 비교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저도 인천시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성남시 행정에 하나 우리가 돋보일 점은 아시다시피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부터 10km 떨어져 있던 제1공단을 엮어서 하나의 사업, 연결 사업으로 묶어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이라는 사업에서 개발된 개발 이익을 구도심 지역인 제1공단의 공원 녹지 사업에 투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겁니다.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송도나 청라를 개발하면 구도심 부평 계양 지역의 의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경제 자유구역만 돈 벌고 개발 이익 거기서 조금이라도 송도라든지 청라에서 개발 이익을 가져다 구도심 개발에 쓰려고 하면은 송도 지역 주민들, 청라 지역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데모를 하고. 왜 여기서 개발된 이익을 구도심에 빼가느냐. 이것을 처리하는 게 상당한 이 행정기관장으로서는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시장은 10km가 떨어져 있는 제1공단과 대장동 사업을 연결시켜서 사업자 입장에 봤을 때는 무리한 연결입니다. 이 이익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므로써 대장동 개발 이익을 구도심의 공원지역을 새롭게 조성하는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법률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 같아서 부재소 특약까지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5,503억을 공공환수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 과정에서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남았다는 것. 왜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확정 이익을 갖는 게 더 이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책을 만드는 저자가 책을 출판할 때 책이 인기가 좋으면 확정 금액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부수에 따라 이익률을 받으려고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이 판매될 전망이 밝지 않을 경우는 확정 이익으로 얼마를 인체를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합니다. 영화배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배우도 이 영화가 성공할 것 같으면은 그 비율에 따라 출연료를 받겠지만 성공 가능성이 취약할 때는 확정 이익을 받는 것이죠. 당시 2014년, 15년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기 때문에 5,500 이것을 확정 이익으로 받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될 것인지 예상을 못했을 것인데, 이후에 부동산 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도둑들이 작물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거를 만들 때 도대체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란 최기현이라는 사람이 왜 이러한 사람한테 400억이라는 돈을 지급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 이유를 밝혀야 되고, 당시 박영수 특검이 친척에 100억을 줬다 그러는데 이 곽상도 아들 50억과 함께 심각한 부정부패 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당시는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할 때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권이 실세였고, 박근혜 정권이었고, 2016년 말에는 이제 박영수 특검이 실세였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윤석열이 사실상 검찰 권력이 실세를 작용했습니다. 즉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과 최순실로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곽상도 민정수석, 그 다음에는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과 절친 관계에 있다고 하는 밑에 수하 관계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렇게 실세 권력, 최순실, 박영수, 윤석열, 이 세 실세들과의 관계 속에 수상한 400억, 100억, 50억의 의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